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대선 약속을 써버린 무책임한 정당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대가 중국과 공동으로 설치한 공자학원이 중국어 교육과 문화교류의 전문 창구가 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냉지 첨단 농법으로 고객들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배된 토마토가 일본 수출길에 올라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오며 대구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그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진골목을 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대구와 포항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대구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어제처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곳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영천에는 7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5에서 30mm가량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올 수 있어 산간 계곡과 해안가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폭염특보는 계속 유지될 텐데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는 낮 기온이 33도, 안동은 31도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니까요. 계속해서 더위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과일이나 채소, 이는 크면 클수록 상품 대접을 받는데요. 토마토는 특히 수출용은 예외라고 합니다. 이 고냉지 첨단 농법으로 맞춤형 토마토 재배에 성공한 농가들을 한기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갓 따낸 주황빛 토마토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줄지어 이동합니다. 비파괴 선별기에서는 같은 크기와 무게, 당도별로 자동으로 구분돼 상자에 담깁니다. 올해부터 일본으로 본격 수출되고 있는 아이 주먹만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현재 보다시피 토마토는 그런 대로 매끄럽고 참 색깔도 좋고 일본 소비자들도 그런 다음을 많이 찾고 우리나라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소비자 동료들을 많이 찾고 합니다. 수출용 토마토가 익어가는 해발 450m 고냉지 비닐하우스. 열에 약한 토마토 재배를 위해 차가운 지하 청정수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영양분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첨단 시설을 접목한 결과 까다로운 수출길을 통과했습니다. 양력을 하고부터는 이 모양 자체가 또 단단하고 아주 매끄럽고 이 모양이 참 좋다고 해가지고 바이어들이 굉장히 선호가 좋습니다. 청정 지하수와 신농법으로 재배한 여름 토마토가 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는 휴가 절정기를 맞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피서지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고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또 피서지에서 바가지 요금 부과와 가격 담합 행위 등을 단속하는 한편 버스 운행 시간 연장과 우회도로 안내 같은 특별 교통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달성소방서는 화원유원지 요트체험장 일원에서 여름철 순환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합니다. 오늘 훈련엔 시민수상구조대와 대구 요트협회도 참여하는데 특히 13m 길이의 공기부양정도 활용해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한 아파트에서 4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해 400여 가구 가운데 130여 가구 주민들이 열대야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과 아파트 측은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내 변압기가 고장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집권당이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 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찬반 검토위가 제안한 폐지안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새누리당은
당내 폐지 반대의 벽에 부딪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도부 회의에서 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단체는 정치 쇄신의 상징으로 공천 폐지를 약속해놓고는 불과 반년 만에 약속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권을 한 정당에서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책임 정당으로서 위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 또 국민들에게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공천제 폐지돼서 반대 의견을 내신다 하더라도 일단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공천제 폐지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시민단체는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언제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대구시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회와 시민단체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권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 자치단체인데도 정부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율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명백한 자치재정권의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하겠다는 것도 자치재정의 자율성을 훼손시킨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정부 재원을 수단으로 지자체를 하급 행정기관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 경상북도의회와 의정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오늘 오전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9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650억 원, 도소매업, 음식과 숙박업 등 자영업자에게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구군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융자를 알선하는 방식인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약정 상환이고 대구시의 2차 보존율은 2에서 3%, 보전 기간은 1년입니다. 네, 대구의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골목길들이 있죠. 190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대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 오늘은 진골목을 돌아보자 합니다. 권유숙 기자입니다. 대구가 초행길이라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는 한 서울 청년. 거기서 바로 이렇게 종로 끝으로 나가서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는 또 찾게 돼가지고 거기 보고 또 이렇게 오게 됐죠. 김용 씨가 찾고 있었던 건 대구의 근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진골목이었습니다. 진골목은 중앙로에 있는 옛 중앙시네마 건물 뒤편부터 시작해서 약전골목과 종로의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100m 남짓한 좁은 골목입니다. 진골목이라는 이름은 길다라는 말의 경상도식 표현, 질다에서 비롯됐습니다. 후기 조선시대 때만 해도 경상 가명 옆을 지나 대구역 앞까지 이어져 당시는 정말 긴 골목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대구 최고 부자였던 서병국을 비롯해 달성 서씨 집성촌이었고 호롱 창시자 이원만 회장 등 부자들이 살던 동네로 유명했습니다. 진골목은 대구의 문화, 재정, 모든 거 여기다 종합이 아주 번화가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큰 저택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지만 일부가 남아 유명 식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양옥도 진골목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까지 62년 동안 소아과 의원으로 쓰였고 병원이 귀하던 시절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들을 여럿 살려내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도시화에 묻혀 30년 동안 잊혀졌던 진골목이 최근 들어 옛 추억을 찾아 모이는 이가 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찻집 미도다방이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아주 그야말로 참 역사적인 그런 골목이고 지금 아마 70대 이상, 80대까지는 거의 다 진골목이 되어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20대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만남의 장소였던 곳에 한번 와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몸에 좋은 향기도 나면서 분위기도 색다르고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낡고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진골목에서 온고이 지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대학이 대납해 주다가 적발된 지역대학들이 교육부로부터 재정 제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명대는 올해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대상에 선정돼 37억 3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지만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대납해 주다 적발돼 지원 금액 가운데 3억 7천만 원이 삭감됐고 포항공대도 1억 1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지역 전문대 가운데는 계명문화대와 영남이공대가 적발돼 지원금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지원금액의 10%를 일괄 삭감한 데 이어서 50%를 유보시켰다며 앞으로 조치 방안을 검토한 뒤 유보 금액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대구FC와 전북현대의 경기가 오늘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성남 원정에서 1대0으로 시즌 첫 원정 승리를 기록한 대구FC는 오늘 경기에서 통영 전지 훈련을 바탕에 둔 조직력과 골 결정력으로 승리를 거두 4월 전주 원정에서 당한 패배를 서력하고 연승 행진에 시동을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오늘 경기는 폭염 탈출 이벤트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되며 폭염 탈출 쿨존으로 N석에는 물 세례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안동대가 중국 측과 공동으로 설치한 공자학원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제 중국어 능력시험 공인시험장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중국어 교육과 문화교류 전문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중국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대학 내에 설치된 공자학원에서 중국어 회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의 지도로 입문에서 고급 과정까지 5개 단계별로 수준별 수업이 진행됩니다. 최근엔 국제 중국어 능력 표준화 시험인 신 HSK 시험장으로도 공인을 받았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아니면 가깝게 대구로 가서 시험을 쳐야 돼서 학생들이나 응시자들이 부담이 컸었는데 이제 안동대학교 내에서 지역에서 칠 수 있다. 공식 시험처로 선정되면서 올해는 우선 9월과 12월 두 차례 시험이 치러집니다. 문화교류도 활발합니다. 안동고와 안동여고가 공자학원의 주선으로 곡부사범대 부속 중에 교류 학생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수와 문화 탐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영국 문화원,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곳을 거치면 중국 진학이나 진출 때 필요한 인증이나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여기서 여러 가지 학습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교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가가지고도 아주 공인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대 공자학원은 한중수교 20주년이던 지난해 설립됐고 공자와 퇴계 고향의 연결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 경북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는 모두 151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습니다. 발견된 위조 지폐 가운데는 5,000원짜리 국권이 80여 장으로 가장 많았고 만원권과 5만원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견된 위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이 지역업체는 5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능력 평가액 8조 8천여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성산업이 50위, 홍화가 62위, 대명건설이 70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해 111위였던 서한은 89위로 30여 년 만에 100대 건설사에 재진입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과 신인도 등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대건설이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화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경북 지역의 화장률은 57%로 전국 평균 71%와 큰 차이를 보였고 전남과 충남, 충북에 이어 전국 4번째로 화장률이 낮았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와 함께 전체 화장시설이 10곳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3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동과 구미에 화장장 2곳을 새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설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어제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올 수 있어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이 비가 오면서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지만 폭염특보는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는 낮 기온 33도, 안동 31도로 여전히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구름이 길게 만들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청 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낮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31도, 김천 32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30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33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